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이제 1시가 좀 넘었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윤석열과 관련된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 같기도 한데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당의 윤석열 찍어내기 공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잖아요. 그런데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이걸 두고서 이제 양극단에서 볼 수가 극단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여권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같으면 그만두고 벌써 나가겠다. 이 얘기가 지금 압박 수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정말 자존심을 팍팍 건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 얘기를 보면 그냥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참 맷집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보면 저렇게 정무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나, 나 같으면 정말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그야말로 조직에 충성했다는 그런 본인의 발언대로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온갖 그런 모욕적인 그 여권의 공세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과거에 작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나온 얘기죠. 정무감각이 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물론 정무감각이 없다 했지만은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평가가 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렇게 여권의 집요한 공세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무 감각은 어떤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무 감각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해석이 되겠지만은 이 정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돌아가는 국내 전국을 읽을 수 있는 눈이잖아요. 그런 해안. 그러려면 결국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의 정치 성향과 뒤에 인적 네트워크,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총장이니까 검찰총장으로서 특히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권의 핵심 비리 의혹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 여름 조국 수사로부터 촉발된 이 정권 핵심 비리 의혹들 이제 지금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핵심적인 몇 가지 이슈, 예를 들자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월 달에 13명이나 무더기로 기소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과연 이렇게 청와대 핵심 권력 실세 살아있는 권력 이런 수사를 두고 말하자면 정무 감각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내 정국의 흐름과 그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의 신상은 물론이고 검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바로 정무 감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현재 이 검찰을 끝까지 지키겠다. 일비하지 않고, 검찰이라는 게 뭡니까? 법을 지키는 데잖아요. 요 시각에서 본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의 정무 감각은 본인은 없다고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했지만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주간조선에서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몇 가지 이 기자는 이 윤석열 이런 정무 감각과 관련해서 취재를 한 결과 몇 가지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례들을 예시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첫 번째로 정무 감각이 있다 그러냐면 상당히 뛰어나다. 여러분들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잘 아시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잘 아시죠? 이석수 씨는 지금 이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이제 8월이네요. 벌써 4년이 지났군요. 2016년도 8월 4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당시에 대전고검 부장검사로 있던 윤석열 현 총장은
우 전 수석하고 상당히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그래요. 뭐 나이는 윤석열 총장이 6살 위고 사실은 내기수 아래지만은 굉장히 친분이 있고 서로가 존중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이제 본인이 정치 감각을 살려가지고 메시지를 줬다고 그래요. 민정수석실에 있던 당시 이 검찰 출신 행정관을 통해서 메시지를 줬는데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 상황이 심각치가 않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는데 결국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버티다가 결국은 쫓겨 내려왔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가지고 검사를 받는 도중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창가에서 담당 검사 수사관들하고 이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미리 이렇게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읽었던 그것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사례로서는 2009년도 초에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가 한참 있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검찰 내에서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대구지검에 가 있었습니다. 부장검사로. 그 대구지검의 대검에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으냐? 물어봤는데 대답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수사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의 판단은 뭐가 됐든 결론을 빨리 내라. 그래야 이게 이 수사 이 파장이 작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수사팀에서 대충 수사를 천천히 미루다가 최종 결론을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털커덕 노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제 그야말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예견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 기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고 있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가치, 그 다음에 일관성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주간조선의 취재 기자가 그동안 접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일반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평가다. 이런 걸 본다면 정무적 감각이라는 정의를 뭐라고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본인이 볼 때는 상당히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달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새누리당의 당시의 주광덕 의원이 윤 총장은 검사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제가 정무적 감각은 없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제 다시 인구에 회자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야말로 야권에서는 단연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3위를 하고 있지만 이낙연,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가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야권의 주자들이 전부 1, 2%대밖에 되지 않는데 윤석열은 무려 10%를 달리고 있어요. 두 자리 숫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런 그 높은 인지도, 여론조사의 지지율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는 쉽게 이게 말하자면 잠잠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제 이것이 우리 언론의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상당한 관심사항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말하자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2년도 채 안 남았죠. 2022년 3월 9일입니다. 선거가. 그래서 이 스스로 물러나라고 하는 여권의 강한 압박을 과연 어느 정도나 어떻게 그야말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낼 것이냐.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훈수를 줄 때는 바둑도 그러잖아요. 훈수 들은 사람이 훨씬 더 수를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본인이 말하자면 직접적인 당사가 아닌 상태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 키 이슈에 대한 그런 평가를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반대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치판의 한가운데서 본인이 이제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바둑을 주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과연 어떤 바둑을 둘 것인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다. 제가 볼 때는요, 내려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윤석열 때리기는 더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때린다. 그러면 윤석열을 키워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야권이다. 그렇다 본다면 때리는 거에 비례해서 보호의 강도가 강해야만이 윤석열 총장이 안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지지의 결속력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정부적인 감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만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정무적, 정치적 판단력이 뛰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고 자리는 지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결정타는 바로 월요일 날 내일 나올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데요.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까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골든타임을 지나서 나오면 이미 효과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때 사건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빨리 처리하라 이런 것처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공식적인 윤 총장의 입장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내일 늦어도 오후 한 4시 이전까지는 나와야 그 화요일 날 아침 조간신문에 쫙 나와요. 그래서 내일 중으로는 입장을 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이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중지대로 그대로 하나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올리는 것이 그야말로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에 말하자면 더 높은 점수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가치, 아까 노무현 대통령 가치 일관성 했는데요. 바로 이 가치와 일관성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적용돼야 되는 키워드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켜야 된다는 민주주의 가치고,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이 실세든 실세가 아니든 수사에 있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다. 그 일관성을 꼭 지켜 나가줄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이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윤석열 나가라고 이 비판의 공세를 높이는 최강욱, 오늘 또 페북에 올렸네요. 조폭의 의의냐? 이 조폭의 의의와 맹목적 조직 이기주의만 남은 검찰은 공조직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이 법무장관의 말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검찰을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조폭에 비유하면서까지 나가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초지일관 버티십시오.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물론 숫자는 작아서 통과가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103석을 가지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지금 입장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미래통합당에서 정해놓고 있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홍준표를 비롯한 이 미래통합당 출신의 4명 무소속 빨리 불러들여서 이 싸움 능력을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도 과거 본인이 말하자면 그 당시 슬롯머신 사건 수사하면서 말하자면 모래시계 검사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정덕진을 구속하지 말고 대신 그 동생인 정덕일을 구속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는데 지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거부했느냐? 만약에 정덕일을 구속을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검찰 내부 비리 수사에 정덕일이가 입을 닫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 본다면 검찰 내부 비리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직무명령은 따를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슬롯머신 사건을 성공리에 수사할 수 있었다. 요런 이 비화를 털어놓고 있고, 그 당시 또 다른 비화 중에 하나는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당시 서울 검사장에 했던 송정의 검사장이 말하자면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면담을 했더니 검찰총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고검장한테 제출하라 이렇게 발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유후 당시 서울 고검장한테 제출했더니 김유후 고검장이 이거를
먼저 송종이 검찰 말하자면 중앙지검한테 사표를 내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 그래서 그거를 검찰총장한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종이 검찰총장, 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제출하니까 서울고검장한테 내라 그랬는데 김유후 고검장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대검에 제출하지 않아서 검찰총장의 직무명령 파동 그걸로 끝났다. 이런 일화를 전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지금 검찰 반드시 윤석열 총장을 지켜내야 하는 이러한 사례 꼭 참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뛰니까 뭐가 날뛴다고 말이죠.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계기로 해서 같이 날뛰는 사람 느닷없이 다시 또 SNS에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조국이에요. 이 조국이 검찰 윤석열을 향해서 앞에서 최강욱은 조폭에 비하고 이 조국은 이제 파쇼에 비교하고 있어요. 검찰 파쇼다. 그리고 추미애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법과 헌법에 대한 위반이다. 예.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에게 이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검찰 파쇼냐? 울산시장 뭐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참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황운하도 검찰 파쇼다 이렇게 해서 지금 새를 더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이 3일날 조국 후속 재판이 있었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 무마 사건에서 조국이 그야말로 거의 당연히 당사자니까 참석했잖아요. 거기서 재판부에 나와 있던 한 방청인으로부터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국민들 앞에 조국은 당신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귀하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법정 경위한테 끌려 나갔는데 나중에 속게된 재판에서 이 재판장이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불러들였는데 그래서 재판장한테 뭐라고 했느냐? 재판부가 그 당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또 증언하고 있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증언하는데 웃는 방청객들을 재판부가 그냥 그대로 놔뒀다. 이렇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거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제재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보면 큰소리친 이 방청한테 큰소리친 조국 얼마나 한마디로 무식한 겁니까? 저 같으면 대부분의 국민들 같으면 안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은 고개를 숙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거기서 큰 소리를 지르는 조국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막무가내로 또 막말을 하고 나섰다. 그래도 명색이 서울법대 교수 정도 되면 법 이론으로 거기서 증언을 하든지 반박하든지 해야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조국을 보고 지금 이제 판사 출신의 교수 한 분이 있는데요. 김봉수 교수가 조국이 법적으로 부활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성신여대 법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 김봉수 교수는 이 사모펀드 전문가라고 그래요. 왜 법적으로 살아나고 있느냐? 최근에 이어진 재판 큰 것이 이제 이 사모펀드 재판하고 그 다음에는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재판이라는 거예요. 이 판사 출신 교수에 의하면 나머지 뭐 이 아들 딸들 그다음에 입시 비리 문제 이런 거는 그야말로 곁가지 중에 곁가지일 것이다. 유죄 판결 받아봐야 그야말로 조국의 정치 생명에 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국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주려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 다음에는 이 사모펀드 사건 이런 데서 중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그야말로 유재수가 4천만 원이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본래 보면 3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 특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유예로 됐다. 이것 한번다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별거 아닌 걸로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지금 재판에서도 정경심 그 부인이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인멸한 지시에는 공범이지만은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범이 아니다. 이거는 결국
조국에 대한 죄질도 별거 아닌 걸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이제 조국이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지금 예측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그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 교수가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참 위험한 재판을 하고 있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듯이 이제 법원도 검찰과 똑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흔들림 없는 무게감을 보여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법원장서부터 시작해갖고 헌법재판관, 대법원 구성을 보면 이런 식의 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법원도 운동장이 너무나 많이 길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조국은 내년에 부산시장에 나갈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2년 후에 말하자면 여권의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또 뛰쳐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조국이 다시 뛰어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 김근식 교수, 윤석열 찍어내는데 좀비 조국까지 등장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진중권 씨는 조국은 7년 전에 자기가 했던 조국하고 지금 조국이 하는 거하고 도대체 이게 같은 사람이냐,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이 조로남불, 조로 아미타불, 조만 대장경,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자기 모순까지 포용하는 인간 사유의 극한적 유연성을 증명하는 인류의 귀중한 기록 유산이다. 이렇게까지 비꼬고 있습니다. 자, 조국 진중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